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특정 인물, 장소,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일어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올해 62살인 정숙 씨였죠. 어김없이 30년 넘게 매일같이 반복해온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뭘 싸줄까? 정숙 씨는 냉장고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저녁 남편 태준 씨가 또 한 번 투정을 부렸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여보, 이 반찬이 뭐야? 요즘 들어 입맛이 자꾸 변해서 그런지 도대체 뭘 넣은 거야? 태준 씨가 얼굴을 찌푸린 채 젓가락을 내려놓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때도 아무 말 없이 반찬을 치우고 새로운 것을 내왔었죠. 하지만 태준 씨는 그것마저 한 입 먹어보더니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아, 이것도 왜 이렇게 밍밍한지 모르겠네. 요즘 내 입맛이 이상해진 건지 음식이 영 맞지 않아. 지난 몇 년간,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이런 말을 점점 더 자주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은 언제나 태준 씨에게는 부족했어요. 입맛이 변했다. 뭔가 안 맞는다. 예전 같지 않다. 태준 씨 자신도 자기 입맛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 원인을 찾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투정이 두려워서 도시락을 쌀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또 뭐라고 할까봐, 혹시 또 맛없다고 할까봐. 그래도 먹을 건 줘야지. 정숙 씨는 평소처럼 정성을 다해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정성스럽게 짓고 부드러운 계란찜을 만들고 소화에 좋은 나물을 무치고 자극적이지 않은 반찬들을 준비했죠. 태준 씨가 속이 편할까 싶어서 특별히 소화에 좋다는 물을 넣은 국까지 끓였습니다. 사실 정숙 씨도 남편의 변화를 조금씩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태준 씨가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예전보다 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조금씩 담백하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태준 씨는 오히려 그런 음식들을 더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침 7시 태준 씨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양복을 입은 후 식탁으로 향했어요. 정숙 씨가 정성과 사랑을 가득 담아 차린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태준 씨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몇 입 떠먹더니 또다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이 무국 요즘 내 입에 영 안 맞는데? 그리고 이 나물도 뭔가 밍밍해서 먹기가 힘들어. 정숙 씨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새벽부터 남편을 위해 소화에 좋은 재료만 골라 만든 음식이었는데 남편 건강을 생각해서 정성을 다해 만든 나물이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상처받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죠. 도시락은 좀 더 내 입맛에 맞게 싸줘. 태준 씨가 도시락통을 못마땅하게 들고 회사로 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이 남긴 아침 식사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자신의 요리가 문제인 걸까요? 아니면 태준 씨의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진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정숙 씨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요리가 갑자기 맛없어질 리는 없을 텐데 왜 남편은 계속 불만을 표현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걸까요? 요즘 뭘 해줘도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하네. 정숙 씨는 친구 미경 씨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미경 씨는 정숙 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오랜 친구였어요.
아이고, 정수가. 너 진짜 도시락 싸다가 우울증 걸리겠다. 30년 넘게 매일같이 싸주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불평만 하고. 그래도 뭐 어쩌겠어. 남편인데. 남편이라고 아내를 이렇게 상처 주고 살아야 해? 너무 착해서 문제야, 정말. 미경 씨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정숙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 맹세했잖아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하겠다고. 미경아,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태준이가 예전에는 내 음식을 그럭저럭 잘 먹었거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2-3년 전부터인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기 시작했어. 2-3년 전부터?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냐.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변하나?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해. 거의 매일 뭔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정말 스트레스야. 미경 씨는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입맛이 까다로워진 정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수가, 혹시 태준이가 몸이 안 좋은 건 아닐까? 나이도 나이고 요즘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글쎄, 딱히 아프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런데 요즘 소화제를 자주 먹는 것 같긴 해. 그런데 며칠 후 정숙 씨에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몸 전체가 무거워졌어요. 온몸이 아파. 정숙 씨는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보, 내일 아침에는 내 입맛에 좀 맞는 음식으로 해줘. 요즘 계속 입에 안 맞는 것들만 나와서 회사에서 힘들어. 아, 네. 알겠어요. 정숙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우선이었어요. 자신의 아픔 따위는 나중 문제였죠. 한편 태준 씨도 사실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음식을 먹은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자주 있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고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는 이런 증상들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설마 자신이 아플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아내가 요리를 예전만큼 잘 못하게 된 거야. 아니면 재료를 잘못 고르거나. 내가 아픈 건 절대 아니야. 태준 씨는 이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편했거든요. 다음 날 새벽에도 정숙 씨는 몸이 아픈데도 평소처럼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태준 씨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요리를 하는 내내 어지러워서 중간중간 벽에 기대며 쉬어야 했습니다. 정말 몸이 이상해.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정숙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그래도 남편의 도시락을 챙기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여보, 이 미역국도 또 왜 이렇게 밍밍해? 뭔가 맛이 영 살지 않네. 태준 씨는 또다시 똑같은 투정을 부렸습니다. 정숙 씨가 몸이 아픈데도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 건강을 위해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었는데. 하지만 태준 씨는 아내의 고생 따위는 알 리가 없었죠. 미안해요. 다음엔 더 신경 써서 만들게요. 정숙 씨는 또 한 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태준 씨는 짜증스럽게 혀를 찼어요. 요즘 정말 음식들이 내 입맛에 안 맞아.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 말이 정숙 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사랑과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들이 이제는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이라는 소리였으니까요.
태준 씨는 실제로 몸의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됐어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워낙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태준 씨 자신도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태준 씨는 이 모든 문제를 아내의 요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를 탓하는 게 더 쉬웠거든요. 그런 일상이 몇 주 더 계속되었습니다. 정숙 씨의 몸은 점점 더 망가져갔고 태준 씨의 모진 말들도 계속되었어요. 여보, 이 반찬들 정말 내 입에 안 맞아. 도대체 뭘 다르게 하는 거야? 이 김치도 뭔가 밍밍하고 이 나물도 씹는 맛이 없어. 아침부터 이런 걸 먹으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다고. 태준 씨는 계속해서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정숙 씨는 그런 남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정말 자신이 모든 걸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한편 태준 씨의 몸 상태는 실제로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위장 불편감이 있었지만 이런 변화가 워낙 점진적이어서 태준 씨는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집 음식이 맛없어졌다고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숙 씨는 도시락을 싸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아, 정숙 씨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어요. 태준 씨가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갑자기 어디가 아픈 거야? 온몸이 너무 아파요. 정숙 씨는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태준 씨는 깜짝 놀라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정숙 씨는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의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시민성 증상과 우울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난 경우입니다. 당분간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셔야겠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요? 태준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네, 장기간 지속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셨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의사의 말에 정숙 씨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이요. 지난 몇 년간 매일 듣는 남편의 잔소리와 불평이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라면 뭐가 스트레스 요인일까요? 환자분, 혹시 가정이나 대인관계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남편이 제가 만든 음식을 자꾸 맛없다고 해서요. 몇 년째 계속요. 아,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요리는 정성과 사랑을 담는 일인데 그걸 계속 부정당하면 심리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태준 씨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줬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숙 씨가 입원한 다음 날부터 태준 씨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싸주던 도시락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점심을 사 먹어야 했어요. 이제 좀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네. 태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입에 안 맞는 도시락을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회사 근처에는 다양한 식당들이 있었어요. 첫날, 태준 씨는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중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역시 전문 요리사가 만든 음식은 확실히 다르네. 집에서 만든 밍밍한 음식들보다는 훨씬 낫다. 둘째 날에는 한식당에 갔어요.
셋째 날에는 회사 사람들이 추천하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죠. 태준 씨는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매일 밖에서 점심을 사 먹으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하루에 15,000원에서 2만 원씩 나가니까 한 달이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돈이 들 줄은 몰랐네. 태준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니까 점심값이 얼마나 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준 씨의 몸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매일 다른 음식을 먹다 보니 속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상하네.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는데 왜 속이 더 불편한 것 같지? 태준 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입맛에 안 맞는 집 음식 대신 맛있는 전문 음식을 먹는데 왜 소화가 더 안 될까요? 하지만 태준 씨는 여전히 모든 걸 아내 탓으로 돌렸어요. 아마 그동안 맛없는 요리를 먹어서 위장이 상했나 보다고 자기 자신을 설득했죠. 실제로 태준 씨의 몸 상태는 소화불량 증상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담백한 음식들은 그나마 위장에 부담을 덜 주었는데 이제 매일 기름지고 짠 외식을 하니까 소화기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준 씨는 이런 증상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태준 씨의 큰아들 민수와 딸 수진이 정숙 씨를 병문안 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해서 달려온 거였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안심시키려 했어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며칠만 있으면 금세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어쩜 이렇게 갑자기 아프게 되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건강하셨는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아픈 소리 한 번 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입원하시다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정숙 씨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태준 씨가 병실에 와서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아, 너희 어머니가 요즘 좀 힘들어 하시더라. 내가 음식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됐나 봐. 네. 민수와 수지는 아버지의 말에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요즘 들어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태준 씨는 나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합리적인 요청을 한 것처럼 표현했어요. 어머니께서 30년 넘게 요리를 하셨는데 갑자기 실력이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수진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태준 씨는 약간 방어적으로 대답했어요. 너희는 매일 먹어보지 않아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매일 먹는 사람은 느끼는 게 다르다고. 하지만 아버지, 그래도 어머니가 아픈 건 스트레스 때문이잖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태준 씨는 좀 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야, 내가 언제 스트레스 줬다고 그래?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그게 왜 스트레스야? 아이들은 아버지의 태도에 조금 실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했는데도 자기 정당성만 주장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정숙 씨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족 관계가 더 악화될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아버지께서도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에요? 입맛이 변하는 건 때로는 건강상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 소리야? 나는 별로 문제 없어.
그냥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을 뿐이야. 태준 씨는 딸의 말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정숙 씨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의 요리 실력이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남편이 너무 까다로워진 건가요? 어쨌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어머니를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정말 음식에 대해서 많이 불평하세요? 정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몇 년 전부터 자꾸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하시더라. 처음에는 그냥 까다로워지신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매일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셔. 그럼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엄마는 30년 넘게 요리하셨는데 갑자기 실력이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수진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까다로워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태준 씨는 아내 없는 생활에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매일 외식을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이고 몸도 계속 더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다양한 음식을 먹다 보니 속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왜 계속 이럴까? 태준 씨는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서 먹어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속 불편함이 더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늦은 밤까지 속이 쓰려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저녁을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아내가 모든 식사를 챙겨줬기 때문에 태준 씨는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불편한 줄 몰랐네. 태준 씨는 간편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있었는데 이런 식사를 계속하다 보니 몸 상태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 씨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태준 씨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태준 씨, 부인이 입원하셔서 정말 힘드시겠어요. 네, 좀 불편하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보는 것도 나름 괜찮네요. 태준 씨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중 한 명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태준 씨는 정말 복받으신 분이에요. 부인이 매일 그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 싸주시잖아요. 네. 아, 저희는 태준 씨 부인 솜씨를 잘 알고 있거든요. 가끔 태준 씨가 도시락 반찬을 조금씩 나눠주실 때가 있잖아요. 정말 맛있던데요. 다른 동료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특히 계란찜이랑 나물 반찬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요즘 이런 정성스러운 도시락 보기 힘든데. 또 다른 동료가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태준 씨 부인이 만드신 음식들 보면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게 보여요. 간도 적당하고 영양도 골고루 들어있고. 부러웠는데. 태준 씨는 동료들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을 다른 사람들은 맛있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정말요? 제 아내 음식이 그렇게 괜찮다고요? 물론이죠. 저희 집사람도 태준 씨 부인 같은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싸줬으면 좋겠다고 늘 부러워해요. 그런데 태준 씨,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건 아니에요? 한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제로 태준 씨의 얼굴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좀 피곤해 보였어요. 아, 혼자 지내다 보니까 좀 피곤해서요. 그래도 몸 관리는 잘하세요. 특히 식사 같은 거 제대로 하시고요. 동료들의 말을 듣고 나니 태준 씨는 조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아내 음식이 괜찮은 건가요? 그럼 왜 자신은 계속 입맛에 안 맞는다고 느꼈을까요? 그날 저녁 태준 씨는 혼자 집에서 배달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속이 더 불편해졌어요. 아, 또 이래. 태준 씨는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소화가 안 좋았는데 오늘따라 더 심하게 불편했어요. 정말 이상하네. 왜 계속 이럴까? 태준 씨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요? 아내 없이 며칠 지내면서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건가요? 이때 태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수진아. 아버지,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에요? 오늘 병원에서 보니까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던데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아버지, 제가 찾아본 바로는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입맛이 변할 수 있대요. 혹시 한번 건강검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검진?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스트레스로 입원까지 하셨는데 혹시 아버지도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음식 맛을 제대로 못 느끼시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어머니 요리가 맛없다고 느끼시는 건 아닐까요? 태준 씨는 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요즘 몸이 정말 이상했거든요. 특히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자주 불편했어요. 그런데 정말 요즘 소화가 안 좋긴 해. 그러시면 더욱 병원에 가보셔야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에도 태준 씨는 속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계속 배를 움켜쥐고 있어야 했어요. 동료들이 심각하게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태준 씨, 얼굴이 정말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속이 자꾸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럼 당장 병원에 가보세요. 이런 증상은 방치하면 안 돼요. 태준 씨는 결국 오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 검사를 해보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만성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으시네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들이 있으셨나요? 최근에요. 아내가 입원해서 밖에서 음식을 자주 먹기 시작한 이후부터요. 그런데 이런 질환들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상당 기간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 같은데요. 네. 태준 씨는 의사의 말에 놀랐습니다. 아마 몇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위장 기능이 저하되어 왔을 것 같은데 혹시 그동안 소화불량이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은 없으셨나요? 태준 씨는 의사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음식 맛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사실은 자신의 위장 기능 저하 때문이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음식이 맛없다고 했던 거니?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 능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음식에 대한 기호도나 맛에 대한 감각이 변할 수 있어요. 특히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더 선호하게 되죠. 하지만 환자 본인은 이런 변화를 음식이 맛없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태준 씨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내에게 했던 불평들은 뭐였을까요? 아내의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위장이 문제였다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 그럼 집에서 만든 음식이 사실은 저에게 맞았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가정에서 만든 음식은 대개 기름기가 적고 염분도 적당해서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훨씬 좋아요. 특히 위염이나 소화불량이 있는 환자에게는 이런 음식이 가장 적합하고요. 그럼 제가 최근에 외식을 자주 한 것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해진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외식은 대부분 기름지고 자극적이어서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태준 씨는 충격에 빠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맛없다고 매일 불평했던 아내의 음식이 사실은 자신의 위장을 보호해주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맛있다며 사 먹던 외식들이 오히려 자신의 위장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럼 제 아내가 만든 음식들은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건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오랫동안 함께 사신 배우자분이라면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환자분에게 맞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태준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아내가 자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 그 음식들이 사실은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었던 건데 자신은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을 조절하셔야 해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세요.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고요. 태준 씨는 처방전을 받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까요? 아내가 사랑으로 만든 음식을 맛없다며 매일 거부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더욱 무거운 마음이 든 것은 아내가 스트레스로 입원한 것도 결국 자신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자신이 아내에게 준 스트레스가 아내를 병원에 보낸 거였죠. 그날 저녁 태준 씨는 집에서 간단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의사가 담백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끓인 죽은 정말 맛이 없었어요. 아내가 만들어주던 죽이 그리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수기가 끓여주던 죽은 어떻게 그렇게 맛있었을까? 태준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음식이 맛있었던 건 단순히 요리 실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한 깊은 사랑과 정성이 들어있었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몸에 맞는 음식들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틀 후, 태준 씨는 회사에서 또 속이 아파서 힘들어했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는 않았거든요. 동료들이 심각하게 걱정하며 물었어요. 태준 씨,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네, 위염이랑 소화불량이 있대요. 아이고, 그럼 더 조심하셔야죠. 음식도 정말 잘 챙겨 드시고. 그게 정말 어려워요. 아내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 부인께서 그동안 태준 씨 건강을 정말 잘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아니, 태준 씨가 가져오시던 도시락 반찬들을 보면 다 소화에 좋은 음식들이었거든요. 기름기 없고 담백한 것들로만. 계란찜, 나물, 두부 요리 이런 것들. 또 다른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위장이 안 좋아서 아는데 태준 씨 부인은 정말 세심하게 건강을 생각해서 만드셨던 것 같아요. 짜지도 않고 기름지지도 않고. 태준 씨는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자신조차 몰랐던 위장 문제를 아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인지하고 그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죠. 정말요? 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30년 넘게 요리를 하시면서 갑자기 실력이 떨어질 리가 있겠어요? 아마 태준 씨. 몸 상태에 맞춰서 음식을 조금씩 바꿔가신 것 같은데요. 태준 씨의 머릿속에 아내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매번 자신이 불평할 때마다 미안해하던 아내의 표정,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던 모습, 자신이 먹기 편할 만한 음식을 고민하며 만들던 사랑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아내가 만든 음식들을 떠올려 보니 정말로 모두 위장에 좋은 음식들이었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 아내는 자신이 아프다는 걸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도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 내가 정말 끔찍한 일을 한 거구나. 태준 씨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자신은 그걸 맛없다며 매일 불평했던 거였어요. 아내를 아프게 만든 것도
결국 자신이었어요. 그날 퇴근 후 태준 씨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를 만나야 했어요. 진실을 알려주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태준 씨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정숙 씨는 침대에 기대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발소리를 듣고 돌아보는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당신 왔구나. 응, 왔어. 태준 씨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병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몸은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 이틀 후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정말 다행이다. 잠시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 씨는 용기를 내어 말문을 열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나도 병원에 다녀왔어. 정숙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도 아픈 건가요? 어디가 아픈데? 만성위염이랑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대. 의사 선생님 말로는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어 온 거라고 해. 태준 씨는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자세히 전했습니다. 자신의 위장에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음식에 대한 감각이 변했다는 것, 아내의 음식이 사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했다는 것. 정숙 씨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타까움과 안도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가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당신이 아팠구나. 나는 정말 몰랐어. 미안해, 정수가. 내가 너무 몰랐어. 태준 씨의 목소리에도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자신을 위해 애써준 아내에게 상처만 준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당신 음식이 맛없었던 게 아니야. 내 위장이 문제였던 거야. 그걸 전혀 모르고 당신한테만 불평했어.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당신도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나는 정말 힘들었어. 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년간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면서 또 뭐라고 할까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었어. 정말 무서웠거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정말 내 요리가 그렇게 맛없는 건지 계속 의심했어. 태준 씨는 아내의 고백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했구나. 그리고 당신, 혹시 내가 당신 몸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잖아. 응, 맞아. 나도 몇 년 전부터 당신이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을 예전만큼 잘 안 드시는 걸 느꼈어. 그래서 조금씩 음식을 담백하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맛없다고 하시니까 정말 속상했거든. 태준 씨는 아내의 말에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건강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맞춰 음식을 바꿔가며 배려해줬는데 자신은 그 배려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였어요. 여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내가 몸이 아프다는 걸 숨기지 않을 거고 당신 음식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을게. 말로만 하면 뭐해. 지난 몇 년간 나한테 상처를 준 건 사실이잖아. 정숙 씨는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습니다. 몇 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거든요.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줄게.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어요. 며칠 후 정숙 씨가 퇴원했습니다. 태준 씨는 아내를 위해 조그만 꽃다발을 준비했지만 과도한 이벤트는 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집에 왔어. 응, 왔구나. 정숙 씨는 오랜만에 집에 와서 반가웠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신, 이 꽃은 뭐야? 그냥.
작은 마음이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태준 씨의 태도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럽고 겸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준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천천히 신중하게 행동을 바꿔나갔어요. 정숙 씨가 만든 음식을 먹을 때 이전처럼 불평하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감사를 표현했어요. 여보, 고마워. 잘 먹었어. 정숙 씨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조금 놀랐지만 아직은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몇 년간의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괜찮아? 맛있어? 응, 내 몸에 정말 좋은 것 같아. 태준 씨는 과장되지 않게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는 단순히 말만 바꾼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설거지 할게.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태준 씨는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태준 씨의 말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내가 정말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몰랐는데 위장이 안 좋았거든요. 동료들은 태준 씨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라도 아시게 되어서.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정숙 씨에게 즉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정숙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어요. 정말 계속 이럴 수 있을까? 정숙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태준 씨의 건강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위장 상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어요. 정말 좋아지고 계시네요. 약물 치료와 식단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네, 아내가 잘 챙겨줘서요. 가족의 도움이 정말 중요한데 다행이네요. 태준 씨는 의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아내의 배려가 자신을 치료해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숙 씨와 태준 씨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좀 물어봐도 될까? 뭔데? 나를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보이지만 몇 년간 받은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는 않거든. 태준 씨는 아내의 솔직한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 내가 성급하게 생각했나 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노력할게.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수와 수진이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엄마, 아버지, 안녕하세요. 왔구나.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편안한 표정이 돌아와 있었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는 자리에서 태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 된장찌개 정말 좋네. 고마워. 민수와 수지는 아버지의 차분한 태도에 조금 놀랐습니다. 예전처럼 과도한 칭찬도 아니고 불평도 아닌 자연스러운 감사 표현이었거든요. 아버지, 많이 달라지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구나 싶어서. 태준 씨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건강 문제와 깨달은 점들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민수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고 있어. 그래서 천천히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어.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정숙 씨와 태준 씨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당신 아이들 앞에서도 예전처럼 과도하게 칭찬하지 않더라. 그게 더 진실한 것 같아서. 정숙 씨는 남편의 대답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로 진심에서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나자 태준 씨의 위험도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정숙 씨의 꾸준한 식단 관리와 태준 씨의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몸 상태가 점진적으로 개선된 거였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 정도면 약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내 덕분입니다. 그날 저녁 태준 씨는 정숙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까운 곳으로 하루 다녀올까? 온천이나 그런 데로. 정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태준 씨는 아내의 대답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급할 것 없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1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정숙 씨와 태준 씨의 집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수와 수진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함께 모인 조용한 가족 모임이었어요. 이번에는 태준 씨가 간단한 요리를 도왔습니다. 아직은 정숙 씨만큼 잘하지는 못했지만 성의 있게 참여했어요. 할아버지도 요리하세요? 손녀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도 이제 조금씩 배우고 있어. 태준 씨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할머니한테 더 잘해드려야 해. 태준 씨의 대답에 정숙 씨는 조금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정숙 씨가 처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요즘 당신 정말 노력하는 것 같아. 태준 씨는 아내의 말에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 그동안 내가 너무 못했으니까.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돌아간 후 정숙 씨는 내일 도시락 메뉴를 생각하며 예전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태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일 아침 아내가 만들어줄 음식을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정숙 씨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만들어줄까? 정숙 씨는 냉장고 앞에서 예전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불평할까 하는 두려움은 거의 사라졌어요. 대신 남편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7시가 되어 태준 씨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세수를 하고 양복을 입은 후 식탁으로 향했어요. 정숙 씨가 정성을 담아 차린 아침 식사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태준 씨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마워. 정말 맛있어. 정숙 씨는 남편의 자연스러운 감사 표현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 당신 덕분에 건강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당신의 정성을 알게 되어서 감사해. 태준 씨는 과장하지 않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시락을 받으며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고마워, 여보. 그렇게 태준 씨가 회사로 떠나고 정숙 씨는 혼자 남은 집안을 정리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극적인 변화나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가는 신뢰,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때로는 이런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변화가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태준 씨와 정숙 씨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부부의 모습으로 말이죠. 2년이 지난 현재 태준 씨와 정숙 씨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서서히 회복되어가는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준 씨의 위염은 대부분 나았고 정숙 씨의 스트레스성 증상들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태준 씨는 여전히 정숙 씨가 만든 도시락을 들고 회사에 갑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그날 하루 도시락에 대한 감사를 전해요. 여보, 오늘 도시락도 정말 좋았어. 고마워. 다행이네. 당신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이제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태준 씨도 간단한 요리를 도와요. 아직은 서툴지만 성의 있게 참여합니다. 그리고 태준 씨는 지금도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부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요. 어느 날 저녁 정숙 씨와 태준 씨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라도 나아지고 있어서 다행이야. 응, 아직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정숙 씨의 대답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거야. 내가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을게.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후, 어느 봄날 정숙 씨와 태준 씨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여보, 정말 예쁘다. 응, 평화로워. 그때 벤치에서 한 중년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만든 음식은 맨날 맛이 없어. 정숙 씨와 태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자신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분들도 우리처럼 오해하고 있는 걸까?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가 조언을 해드릴까? 태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건강검진은 받아보셨나요? 태준 씨는 자신의 경험을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그 부부는 태준 씨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우리처럼 오해하고 사는 부부들이 있을 거야. 그날 밤 태준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를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보는 게 어떨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 정숙 씨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하지만 너무 과장하지는 말고. 태준 씨는 정말로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썼습니다. 부부 갈등의 의외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과장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작성했어요. 글에는 자신이 얼마나 몰랐는지,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진짜 원인을 알게 된 후 어떻게 조금씩 회복해나고 있는지가 정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글은 어느 정도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몇몇 댓글이 달렸어요. 저희 집 상황과 비슷해요. 참고가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건강도 중요한 요소구나 싶어요.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태준 씨와 정숙 씨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조금 뿌듯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있었으니까요. 현재 태준 씨와 정숙 씨는 완전히 회복된 부부는 아닙니다. 여전히 때때로 어색한 순간들이 있고 정숙 씨는 가끔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태준 씨의 위염은 대부분 나았고 정숙 씨의 스트레스성 증상들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무엇보다 아내의 음식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태준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늦게 들어올게. 알겠어. 몸 조심하고. 고마워. 그리고 도시락도 고마워. 이제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준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숙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고생했어. 저녁 먹을래? 응, 고마워. 저녁 식사를 하면서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아? 정숙 씨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아. 시간이 더 필요할 거야. 내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을게.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생겨났어요. 몇 달이 더 지나고 어느 토요일 아침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근처 카페라도 갔다 올까? 정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들의 첫 데이트는 매우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과도한 대화나 감정 표현 없이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커피 맛있다. 응. 여보, 우리 이렇게 천천히 가면 되는 거지? 응, 천천히. 정숙 씨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 나를 다시 믿어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 당신이 그걸 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마워. 3년이 지난 현재, 태준 씨와 정숙 씨는 여전히 회복 과정에 있습니다. 완전히 예전의 신뢰를 되찾은 건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어요. 태준 씨는 더 이상 음식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정숙 씨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극적으로 변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사이 좋으세요? 태준 씨와 정숙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응,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정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 태준 씨도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 할머니께 더 잘해드려야 해.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숙 씨와 태준 씨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정숙 씨가 처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노력할게. 무리하지는 말고. 천천히 하면 돼. 고마워.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현실적이고 희망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정숙 씨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만들어줄까? 정숙 씨는 냉장고 앞에서 예전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불평할까 하는 두려움은 거의 사라졌어요. 대신 남편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7시가 되어 태준 씨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세수를 하고 양복을 입은 후 식탁으로 향했어요.
정숙 씨가 정성을 담아 차린 아침 식사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태준 씨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마워. 정말 맛있어. 정숙 씨는 남편의 자연스러운 감사 표현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 당신 덕분에 건강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당신의 정성을 알게 되어서 감사해. 태준 씨는 과장하지 않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시락을 받으며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고마워, 여보. 그렇게 태준 씨가 회사로 떠나고 정숙 씨는 혼자 남은 집안을 정리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극적인 변화나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가는 신뢰,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때로는 이런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변화가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태준 씨와 정숙 씨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부부의 모습으로 말이죠.